자, 이번 시간에는 열과 에너지 보존 이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과 에너지 보존은요, 열이 이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이 에너지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당연히 만족합니다. 뭐 외부에 열이 새어나가지 않았을 때요. 자, 그래서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연력학적 버전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요, Q는 열량이고요.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델타가 붙었으니까 변화량이겠죠. 그 다음에 W는 일의 양입니다. 자, 연력학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리학 원에 연력학 관련된 설명이 있으니까 그 강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는요, U는 2분의 3 nRT로 정의가 되고요. W는 P 델타 V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P는 이제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델타 V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외부의 한 일의 양이 외부에 일을 했거나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부호규칙이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Q가 플러스가 되는 건요,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의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요, Q가 마이너스라는 말은요,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외부의 열을 방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걔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붙여넣기를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Q가요, 플러스 부호라는 건요, 걔 에너지가 공급이 됐고요. 열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Q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이제 열이 외부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밖으로 열이 나갔다라는 거.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델타 U는요, 이렇게 엔진이 있으면 여기가 피스톤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상기체들이 쭉 들어있겠죠. 그 이상기체들의 이제 이상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한 겁니다. 내부 에너지는요, 포텐셜 에너지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로 잡아당기고 뭐 이런 작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곧 카이네틱 에너지고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곧 온도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라는 건요,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려면은 2분의 3 nRT에서 T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의 온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W입니다. 자, W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많은데요, 플러스 1은요, 자, 물리에서는 어떤 게 기준이 되냐면요, 이 피스톤이 외부에 어떤 작용을 했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W가 플러스라는 건 걔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일과 에너지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이라는 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실린더랑 피스톤 이 시스템 안에서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에너지를 줄어든 에너지만큼 바깥쪽에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W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걔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W는 P 델타 V니까 P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델타 V가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은 일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피스톤이 이렇게 압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 실린더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 규칙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적 과정을 네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먼저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요, 이렇죠. 자, 등온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등온, 요 곡선이 등온 곡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 이쪽이 파이널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델타 V는 플러스라서 얘는 일을 하는데요,
U는요, 델타 U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하면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요, 외부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열을 받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자, 이런 과정이 등온 과정인데요. 자, 등온 과정의 특징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은 열만큼 100% 전부 다 일로 전환하죠. 그래서 열 효율은 100%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엔진이 등온 과정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등온 과정은 이런 식으로 가면요, 부피 변화량이 결국 0에 수렴하게 돼요. 그 말은요, 엔진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요, 무한정 확장이 안 돼요. 그리고 확장이 된다 치더라도 해 나가는 일의 양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의 양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온 과정만 가지고 절대로 엔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적 과정 또는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죠. 자, 부피가 일정하면요, 여기가 이니셜, 여기가 파이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없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되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한 일의 양은 0인데,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요 면적이 어떤 걸 의미하나요? PV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PV는 nRT를 만족하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델타 U가 2분의 3 nRT라고 쓴다면은 2분의 3 PV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면적이 이니셜보다 파이널일 때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요, 온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왜? PV 면적이 크니까 온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는요, 요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등적 과정, 정적 과정의 특징은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 효율은 0%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등압 과정이요.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데요. 얘는 좀 어정쩡한 과정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기가 이니셜이고 여기가 파이널이라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요 아랫 면적만큼 뭘 했나요? 외부에 플러스 2를 했죠. 그 다음에요, 요 면적이 이니셜이었고 파이널은 어떤가요? 이렇게 큰 면적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온도보다 나중 온도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플러스겠네요. 자, 그럼 이 과정은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외부에 일도 했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하려면요,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어야 되겠죠. 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이니까 열이 차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흡수나 방출이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단열 과정에서 굳이 일을 하거나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자,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등온 곡선입니다. 그래서 등온 곡선이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온도가 높은 거고요, 얘는 온도가 낮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니셜에서 얘가 파이널로 가면요, 이렇게 부피가 팽창했죠. 그러면 외부에 플러스 2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얘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면요, Q가 0이기 때문에 외부에 2를 했으면요,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합은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델타 U는 뭐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W가 만약에 플러스 알파 값이라면요, 델타 U는 마이너스 알파 값이 돼서 두 개를 합치면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열 과정으로 얘가 팽창하려면요, 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부 에너지를 소모해서 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곡선이 처지게 되죠. 그래서요, 단열 곡선의 특징은 뭐냐면요, 팽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처지고요, 단열 압축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